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와 일론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사실상 일론 마스크를 내쳤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는 미국의 일개 기업의 CEO죠. 둘이 대립한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론 마스크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테슬라에 등을 돌렸나? 일단 일론 마스크를 배제하고 테슬라라는 기업,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가 이제 재무장관인 베센트와 몸싸움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 중공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일론 마스크가 중국 간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마스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둘 사이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단언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마스크를 마약 중독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도 올라온 내용이죠. 자, 이 마약 중독자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론 마스크가 민주당 후보의 자금을 지원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 일론 마스크의 관계 이것은 끝났다. 그리고 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론 마스크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또 이 트럼프의 관계가 복원되어서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기대감은 버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퍼닝,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은 대체로 이제 사실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저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서 어떤 안보 회의가 있었는데 이 베센트와 그리고 일론 마스크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캇 베센트는 일론 마스크에게는 사기꾼이야, 완전한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티브 배넌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일론 마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몸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 일론 마스크도 좀 덩치가 있습니다. 이 베센트의 이제 가슴 쪽을 이렇게 툭 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세게 쳤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베센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쳤다. 어떤 식으로 받아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뜯어 말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스크는 웨스트윙에서 이렇게 일단 쫓겨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너무 나갔다. This is too much 이런 표현을 쓰고 사실상 이 일론 마스크를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 일론 마스크 아웃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일론 마스크는 과거에 이제 작년입니다. 대선이 있기 전에 이 앱슈타인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마스크가 어떤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앱슈타인 파일과 관련돼서 빌 게이츠가 이 트럼프가 이기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터커 칼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앱슈타인과 빌 게이츠의 관계 이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일론 마스크는 트럼프가 앱슈타인 파일에 올라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트럼프 진영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공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론 마스크는 트럼프의 이 트윗까지 올립니다. 야, 이 트럼프 정부가 이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와 연관된 기업들 스페이스X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군사 프로젝트 혹은 다른 프로젝트를 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스페이스X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만약 여기에 정부 지원이 중단되게 되면은 이 스페이스X 자체 이 존립 근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 스페이스X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기업 중에 캐시카우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도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일론 머스크의 제국 자체가 캐시카우가 없는 정부의 상당 부분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확장되고 기업이 이렇게 플로팅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 일론 머스크 제국이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때
제국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사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는 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빨간 구두 클럽.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서구 상류층, 이 기득권, 뭐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이들 내 빨간 구두 클럽이 있습니다. 이 빨간 구두가 무엇을 상징할까? 이 패도, 이 소아성애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마스크가 갑자기 이 빨간 구두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좀 심각하죠. 자, 그리고 이 베론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죠. 취임식 날 일론 마스크가 뭐 뒤에서 뭐 어쩌고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표정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베론은 일론 마스크의 정체를 원래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뭐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론 마스크에 대해서 좀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론 마스크가 중국의 간첩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론 마스크가 분명히 뭐 일루미나티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일원임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옆에 뭐 여러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의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에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영상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겁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이 일론 마스크 눈이 이제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베센트에 맞았는지 그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때는 분위기 좋게 일론 마스크를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떼어내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사를 했습니다. 이때 뭐 일단 아웃입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일론 마스크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일에는 이제 더 이상 일론 마스크가 개입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영상도 올라왔는데 일론 마스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핫팟을 먹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걸 보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야 중국 간첩이다, 시진핑 간첩이다 또 뭐 이런 식의 비난까지 하고 있죠. 뭐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론 마스크에 대한 비판이 지금 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마스크 분명히 눈이 멍이 들었는데 뭐 아이가 뭘 휘둘러서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심각하게 맞았죠. 일단 블랙아이 클럽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됩니다만 베센트가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데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뭐 표정도 이상하고 뭐 이 제스처도 이상합니다. 이 트럼프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뭐 이 몸의 바디랭귀지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브 배넌이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원래부터 이 일론 마스크를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이 취임식 때부터 공격을 했죠. 그 이전도 그렇습니다만. 자, 이 일론 마스크를 중국 공산당의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이 머스크가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전쟁 계획, 뭐 미국은 여러 군데서 전쟁 계획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안보 관련된 거죠. 그런데 여기 브리핑에 끼어들었다. 최고기밀 국방부 브리핑에 끼어들었다.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추가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머스크가 그 기밀 계획을 중국 정부에 누설하려고 시도했다. 이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경로했다. 이건 역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이 머스크가 뭐 살아남지 못하죠.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스티브 배넌은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허가가 정지되고 미국 방위 계약에 대한 그의 개입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다시 심사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스타링크가 뭐 가자등도 그렇고 이제 지금 로우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약을 하고 미국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다. 글쎄요. 왜냐하면 중국 역시 미국의 이제 이 스타링크와 비슷한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죠. 뭐 초기에 좀 실수도 있고 로켓이 추락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생산력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 위성 기술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실현될 겁니다. 뭐 한 3, 4년 뒤면은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타링크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넘어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론 마스크가 뭐 중국의 간첩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롱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뭐 핫팟을 먹고 있는 사람은 일론 마스크는 아닙니다. 이 중국인데
일론 머스크와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 뭐 이런 사진을 올려서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얘가 성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의 일론 머스크 모습이 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뭐 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 개조하겠다. 여기서 테슬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개인도 그리고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돈 이것이 이제 목적이죠.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테슬라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업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텍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 이것은 명백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이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이제 친환경 그리고 뭐 환경 기후 관련돼서 이런 사기극에 이제 민주당은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논리로 테슬라는 민주당에 지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선거 결과 불을 보듯 뻔하죠. 이 시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대선 전입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광분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X 이제 트위터죠. 이것은 이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거대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극적인 영웅으로 부상을 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방송에도 좀 이런 의심을 표현했습니다만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 그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르면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 승패는 불을 보듯 뻔했죠. 그런데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EV에 대한 정부 지원 이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990년대 유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럽에서는 이제 1990년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일단 90년대 유럽 각국들은 이제 환경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가 그 대안이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파리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파리 요즘 공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로마나 주요 유럽 도시들은 공기가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가솔린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았습니다. 도심에 진입하려면 뭐 한국 돈으로 뭐 2만 원 이 정도의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심 진입을 억제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 도심은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뭐 90년대는 뭐 이제 초기에 이 환경 문제가 막 거론되고 그 시기입니다. 이때 뭐 피아트나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푸조 이런 데서는 전기 자동차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인 모델을 만들었죠. 피아트 뭐 지금은 뭐 거의 망해가는 기업입니다만 이 과거에 이제 1990년대만 해도 피아트는 유럽에서 이제 3대 메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피아트는 친환경 어떤 이제 그런 가치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했죠. 그들이 만든 모델 1990년대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판다입니다. 이 판다 모델을 하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여러 곳에 도시에 이제 충전소를 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기업 재정에 이제 큰 타격을 줬죠. 그리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조는 106 시리즈, 이 뭐 106 시리즈는 가솔린 버전도 있습니다만 전기 자동차 버전 이런 것도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95년에 푸조 이제 이 106 전기 모델 이런 것들이 생산되죠. 이때만 해도 이제 유럽은 야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왔다. 그래도 한번 충전하면 충전 시간은 좀 걸립니다. 충전을 하면은 뭐 100km, 80km 이 정도 가니까 뭐 유럽의 이제 생활 반경이라는 게 좁죠. 그래서 한번 충전하고 이 정도 이제 이 공이 없이 쓴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래서 이런 모델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망했죠. 왜 망했을까?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은 2006년도 미국이 만든 어떤 다큐멘터리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토요타도 이제 실험적으로 이 RAV4 EV를 만들고 그리고 이때 당시 미국도 이제 GM에서 EV1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90년대 전기 자동차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전 세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주요 산유국들은 이것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했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자연히
이 가격 대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몰락했습니다. 누가 전기 자동차 산업을 죽였는가? 2006년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죠. 여기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 회사, 에너지 기업의 이익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가솔린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파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주요 오일 메이저들은 미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시장 장악력, 이것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죽여왔다. 그리고 뭐 갖고 이제 중동 산유국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석유를 덤핑을 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저렴한 이제 가솔린 차를 사서 그리고 이제 싼 가격의 가솔린을 이용하면서 굴리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은 전기차 시장은 초기 싹이 이렇게 잘려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서서 이제 테슬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올 3월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보조가 사라졌다는 것, 여기에 더해서 치명타를 테슬라에 가하게 됩니다. 이 테슬라나 그리고 이제 물론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은 이 관세 영향을 받습니다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기업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뭐 핵심적인 부품들, 뭐 배터리 이런 것을 이 중국의 저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미국 내도 이제 회사들이 많고 미국 내도 엔진, 뭐 트랜스미션 이런 거 다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테슬라보다는 좀 영향이 덜하죠. 자, 이 테슬라는 어느 정도의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주류 언론들 보면 한 25% 멕시코에서 사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물론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의 이제 60% 이상은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뭐 바디, 차체, 그리고 뭐 시트, 그리고 뭐 서스펜션 이런 것은 미국 내에서 다 만들어지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품, 특히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관련된 게 중국에 의존하는 포션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25% 정도는 이제 멕시코에서 사오는데 이 멕시코에 있는 기업이 중국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이틀 전에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에게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이 전기 자동차가 과연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전기차 보조금이나 기타 세제 혜택 그리고 저가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 마이크로 서킷리 이런 데 의존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테슬라가 기업으로 생존 가능한지 일론 머스크 자신도 자신이 없을 거다. 이 미국 산업 전체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특혜는 폐지하고 석유에 의존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특히 석유. 미국은 뭐 페트로달러 컨셉에도 나오지만은 에너지 장악, 글로벌한 에너지 석유 장악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국가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이 석유 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것을 과연 허용을 할까? 이제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부마다 속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화당은 에너지 친에너지 석유 쪽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기자동차 쪽이죠. 자, 만약에 미국 산업 전체 고용을 유지하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어느 정도 이제 밀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들, 뭐 현대차도 토요타도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가능하다면 미국 내에서 이제 부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가 확대되게 되면은 중국에서 많은 부품을 사와야 되고 특히 이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는 자국 산업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글로벌 리스트 네트워크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에 어느 정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폐지, 관세 정책은 테슬라 이제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90년대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를 죽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95년에 이탈리아 자동차 도시 이제 토리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 메인 광장, 여러분도 이제 그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아트 전기 충전소가 그냥 막 수십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탈리아 이제 토리노는 피아트가 있는 도시죠. 이 전기 자동차를 유럽 전역에 공급해서 유럽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제 푸조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뭐 비록 초기 싹입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은 박살을 내버렸죠. 미국이 유가를 끌어내려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초기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일론 마스크 해프닝에서 다른 것은 다 잡음 같습니다. 최근 멕시코와 브라질에 가면은 도로에 이제 BYD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차량 가격이 쌉니다. 저희 미국 테슬라는 미국에서 이제 고가차입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암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테슬라 좀 비관적입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기본 정책 방향이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글로벌리 이 석유 산업을 장악하면서 페트로달러 컨셉도 바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 기본적인 프레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대한 입장차.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일론 마스크 결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좀 파국적으로 끝났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